베트남은 한국이 베푼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대표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이 가장 힘들 때 일본과 급격히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노력과 정성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풍요를 누리며 배가 부른 베트남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진 총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기업, 금융 및 투자 자본이 베트남으로 진입하는 장벽을 낮추는 등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겠다고 대놓고 말하기까지 했죠. 경제 상황이 나아지니 그들이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너무도 만만하게 생각한 베트남의 한국 기업들이 나섰습니다. 일제히 베트남을 향해 초강수를 두어 베트남인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인데요. 이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베트남인들에 의한 사기 행각으로 삶의 희망을 잃었다는 피해자들이 세계적으로 속출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일로 한국의 한 방송사는 얼마 전 한국인 남편이 약 2주간의 지방 출장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감쪽같이 사라진 베트남 아내에 대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남편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해봤으나 전화는 이미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관리하던 재산 또한 사라졌다는 것을 남편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5년 할부로 남편에게 사달라고 한 차까지 할부금도 갚지 못했는데 팔아버렸습니다. 남편에 의하면 그녀는 사라지기 전에 수상한 정황을 조금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베트남을 1년에 3번 이상씩 왔다 갔다 했고 식구가 아프다는 핑계로 갈 때마다 보통 300에서 35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또 갑자기 아내가 베트남에 땅을 사자고 제안해 남편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아내에게 맡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 8천만 원을 들여 2차례 베트남 아내의 명의로 베트남 땅을 매입한 남편은 결국 은행의 빚을 갚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아내가 사라진 후 남편은 직장에서도 해고되어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증과 무기력증까지 앓고 있는데요. 월세가 밀리고 공과금도 낼 형편이 안 되어 도시가스까지 끊겨 올겨울을 냉골인 차가운 방에서 옷을 껴입고 버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베트남 아내를 찾기 위해 제작진과 함께 주변을 수소문하던 남편은 아내의 친언니가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형부와 접촉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단서를 받아 남편은 그저 아내를 만나 자신에게 왜 그랬는지만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베트남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난 아내는 남편과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녀는 남편이 원래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남편의 월급을 아내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차는 남편이 산 건데 할부금은 자신이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의 땅을 살 때 받은 돈은 3,500만 원 정도로 남편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힘으로 자신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등 베트남에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제작진과 남편은 베트남과 한국의 변호사를 수소문하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처럼 최근 들어 일부 베트남인들에게 사기를 당한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며 베트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진작부터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성이 내린 회심의 결단인데요. 지난해 베트남 시민들의 스마트폰 선택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유지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생산 기지들을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구미와 인도네시아로 거의 옮긴 상태입니다. 잘 팔리고 있는 지역에 공장을 옮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삼성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28%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점유율도 34%로 1위 자리를 지키며 베트남에서 삼성은 역대 최고 출하량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은 베트남에서 생산 중인 스마트폰 생산 시설을 국내 등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단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피해로 베트남에서 셧다운 조치를 당한 바 있어 내린 결정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발표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베트남 정부의 공장 봉쇄 조치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져 삼성은 대단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진통을 겪은 삼성전자는 글로벌 생산 전략을 대폭 수정해 최근엔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생산량을 점차 늘리고 있는 것인데요. 해외 시장의 점유율이 뺏기지 않게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지역에 공장을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긴 삼성의 선택을 본 전 세계 업계는 삼성의 결단에 엄지를 치켜 세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삼성의 속내는 오래전부터 골칫거리였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것도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옵니다. 베트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술 유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번 삼성의 행보를 극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도 삼성전자 유치했다고 온갖 세금 혜택에 주지사까지 감사의 말을 하는 시대다. 하지만 베트남과 일본과 중국은 윈윈의 가치를 모른다며 일갈하기까지 했습니다. 애초에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고속 성장을 보인 원인은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들이 아무것도 없는 베트남에 진출하여 노력과 땀으로 그들에게 적지 않은 투자를 한 것도 큽니다. 그 정도로 베트남은 한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을 등 돌리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천하의 중국도 성장하기 전까진 조용히 경제 발전에 매달렸는데 베트남은 어리석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밖에 국민 감정도 안 좋은데 투자 환경까지 악화되는 나라에 투자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베트남은 한국에 감사한 마음은커녕 조금 성장하자마자 일본에 붙고 일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었는지 몰라도 코로나 태극기 같은 것을 만들며 자국 내의 혐한 감정만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작년 말 베트남 통계청은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2.58%로 3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발표를 내놓아 베트남 전역에 충격을 안겼죠. 베트남은 지난 2015년부터 6에서 7%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 신흥국 중 가장 눈부신 경제 성장을 기록한 국가로 주목받았지만 한국에 대한 홀대가 야기한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자신들이 도가 지나쳤다며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는 베트남에게 한국은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요. 굳이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유대 관계를 이어온 국가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예로 태국은 한국전쟁 참전국이며 한국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혈맹 관계에 있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군부 정권을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를 일으켰을 당시에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존경을 표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마음 깊이 한국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한국은 태국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의 지원 속에 한국이 올해 태국에서 외국인 투자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전기차와 바이오 개발, 투자 및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죠. 태국처럼 베트남도 한국의 도움에 대해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존경의 뜻을 표했다면 한국은 베트남에게 아예 등을 돌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베트남은 3년 연속 역성장의 위기에 몰린 지금 상황에서도 전 세계가 규탄하는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영국 그리고 EU는 러시아 항공사를 대상으로 역내 상공 항공 비행을 제한한 바 있는데 이에 반하는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영공 통과를 제한한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을 포함해 총 36개국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만큼의 국가가 러시아 항공기 영공 진입을 막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제재에 동참할 뜻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난 1일 박민코이 주러시아 베트남 대사는 안드레이 야츠킨 러시아 상원의원,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의원 등 러시아 고위급 인사를 두루 만나 경제와 관광, 인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양국 간 관계를 더 끈끈하게 갖고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닷새째인 지난 1일은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느라 여념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국제사회 제재에 아랑곳 없이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 24개국에 한해 비자 면제 혜택을 적용했는데요. 리스트에는 러시아도 들어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혜택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러시아 외무부와 관광청은 최근 베트남은 안전한 관광지로 러시아 국민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라고 밝히기로 했습니다. 사람도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국가의 정서나 민족성도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잘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처럼 누군가가 도와주었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를 기억해두었다가 도와준 이가 힘들 때는 은혜를 갚는
의리 넘치는 국가는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인 만큼 베트남도 한국의 모습을 보고 깨닫는 바가 없다면 한국을 뛰어넘는다는 자신들의 꿈은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